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1월 29일 금요일 방송 녹화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금요일 좀 빠졌죠? 생각보다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음봉 정도는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천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줄 것 같다. 근데 3천을 깨고 마감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썰이 돌더라고요. 해외 이제 공매도 업체가 파산을 해서 신흥국, 특히 많이 오른 우리 한국 주식을 팔아제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루머가 많이 도는데, 그건 뭐 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은 지켜줘야 될 자리를 좀 한 번에 깨버린 거. 그다음은 코스닥은 여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빠지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음봉이 한 6개가 나왔네요. 6개 나오면서 한 9%, 10%, 11%, 5%, 8%. 한 번 더. 아, 일단은 이렇게 빠지고 결국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요 당시에는 자꾸 고점이 낮아진다라고 조심하시라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지키고 올라왔고 여기도 찍고 한 번 더 겁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갔으면은 좋겠네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뭐 얘는 일단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근데 어 영상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3천까지는 유기농 조정으로 볼 수가 있고 3천 아래에서부터는 사나이 테스트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빠지는 구간이 일단은 그 다음은 여기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2,940 정도.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엄청 빠지면은 2,800에서 2,730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근데 2,730을 깨면은 그때 가서 폭락이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할까요? 사실 거기까지는 한번 여기서 사신 이제 주식이 쉬운 줄로만 아시는 분들이 한번 여기까지 와야 좀 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730까지 오면은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940 정도까지만 한번 갔다가 꼬리 말면서 쭉 올리면서 보합 마감 해주고 화요일부터 반등이 쭉 나오면은 그게 두 번째 베스트일 것 같고 첫 번째 베스트는 월요일 날 바로 이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양봉을 다 먹어주는 게 음봉을 다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두 번째는 2940을 잠깐 깨더라도 종가 기준으로 한 2907, 80까지는 쭉 올라와서 마감하는 게 가장 좋.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좋다. 근데 2940마저 깨고 2800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어, 거기까지도 사실 갈만 할 것 같긴 해요. 요 정도는 충분히.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너무 빠지는데. 어쨌든 2940에서 2820 정도까지는 조금 마음을 열어 두시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양봉이 나오는 거. 근데 미국장이 또 하락을 했죠. 근데 한국장이 뭐 리딩하는 걸로 먼저 선 반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주로 뭐 차트를 아까 종목이 너무 안 나와서 한 네다섯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수기로 돌려봤어요. 근데 IT 반도체 뭐 이쪽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으로 전부 다 쭉 빠진 거기 때문에 반도체 중심으로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수익을 주셨을 때 먹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홀딩했다면은 그대로 빠졌거나 뭐 손실로 전환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위에서 사신 분들은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좀 주식장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장이 아닌가. 폭락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냥 조정이다. 이게 폭락이라고 생각되면은 조금
주식을 너무 쉽게 보신다. 예. 플레이위드는 또 가는 척 하다 쭉 빠지더라고요. 예. 요건 이제 거래량이 내려 꽂으면서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쫙 내리 꽂으면서 터졌죠. 요거는 답이 없다고 당분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기 위한 거래량만 터졌는데 내려 꽂으면서 거래량 터졌기 때문에 얘는 당분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동원 시스템도 많이 올랐는데 양봉 뜨고 음봉 뜨고 양봉 떠야 될 자리에서 시가 1.4에서 종가 10% 8%까지 쭉 빠졌네요. 그렇지만 우리 연기금이 계속 사주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지금 1월 25일, 27일, 25일, 27일, 25일, 27일 얘는 아직 연기금 수익이네. 수익. 중간값부터 본다고 해도 13%가 아직 수익 구간이라서 25일, 27일요. 27일도 샀으면은 거의 약수익이겠네요. 약수익. 캠스트로닉스 들어온 거 거의 뭐 나갔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차트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리는 지켜야 될 자리는 여유롭게 보시죠. 26,500원까지 빠져도 괜찮다. 여기까지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횡보하면서 쭉 가면 됩니다. 26,500원만 깨면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크죠. 게임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졌지만 옆으로 이제 기고 있고 다음 주에 가주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돌아오는 주에 얘도 별로고요. 이제 오스템이 살아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양봉이 4% 나온 종목이에요. 오스템이 딱 요 자리죠. 요거 한번 쏠 것 같다,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1월 28일 관종 영상에 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오른 종목은 지수가 빠져도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얘는 뭐 요 가격 물론 21선 밑이라서 21선 깨면은 깔끔하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3,000원 깨면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마지노선까지 보실 분은 한 2,800원 정도까지 보시는데 뭐 이 자리에서 횡보를 쭉 계속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질 이유가 없어요. 쭉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면은 그때 팔면 또 될 것 같고요. 뭐 하락장에서 가는 종목도 있으니까 뭐 보시고요. 이게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 종목들, 음봉이 나왔어야 되는 종목들인데 많이 음봉이 나왔네요. 10%나 빠졌지만 여전히 지킬 자리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 요 안에서 놀면은 괜찮아요. 근데 수급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기만. 오스템 임플란트는 얘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음봉이 나올 자리에서 음봉이 나와줬고 7%가 빠졌지만 기관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 외국인 무시하십시오. 그래서 얘는 참 사기 좋은 자리가 아니었나. 요 구간 딱 샀으면 좋았을 자리인데 그러면 여기 탁 찍고 올라가잖아요. 제가 오스템을 뭐 매수 자리를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기억이 안 나요. 저 매수 일단 못했습니다. 저는 안 한 거죠. 어쨌든 요 자리를 굉장히 좀 이쁘게 줬다. 요거만 보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 상한가를 깼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그었다가 지운 것 같아요. 정확한 거는 오스템 관심 종목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 아마 요 구간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맨정신에 방송을 했다면은 한 6만 6천, 6만 7천 원부터 그 아래로 한번 보자고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끝나고 한번 영상 봐야겠습니다. 6만 7천 원 아래서부터 샀으면은 좋았을 거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부터 샀다고 치면은 한 1% 정도 수익 들어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월요일 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지수가 안 좋으면은 거의 보합이나 약간의 음봉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횡보를 쭉 이어가는 패턴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만약에 파는 게 확인이 되면은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와서 별로라고 했을 것 같네요. 얘네들이 만약에 횡보를 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홀딩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매수한 가격을 이탈을 하고 얘네들이 파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럼 깔끔하게 손절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여기 저항이 있어서 좀 좋게 보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뭐 매수를 어떻게 하든 손절하면은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고통받는 거지. 깔끔하게 손절을 하고 나오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파트론, 얘도 올라가는 상황인 거고 크게 뭐 부담이 없는 애초에 부담이 없는 자리였다. 근데 많이 빠졌네요. 들어온 것만큼 거래량이 쭉 빠졌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에 크게 문제 없죠. 전날도 나온 것 같은데. 예. 무림, 얘는 거래량이 크게 없이 빠진 거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수급은 별로입니다. 이거는 펄프 용지 관련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플라스틱 금지시키면서 종이 수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볼 때 얘는 아직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덴티움은 저희 아직 올라야 될 자리가 많은데 저희 와이프 계좌에서는 목요일 날, 아니다, 금요일 날 거의 시초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여기서 한 10% 정도 먹고 나왔어요. 어디서 30%야? 여기서 30%인가? 6%? 10%? 하루 만에 팔진 않았을 텐데. 여기서 꽤 됐겠네요. 이거 종목 말씀드린 지도 꽤 됐겠네요. 이쯤에. 요날 아마 1월 7일, 6일 날, 1월 7일쯤 샀을 것 같네요. 그래서 10% 정도 먹고 나왔고, 최근에 산 종목들이 이제 뭐 음봉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상계 처리를 좀 했습니다. 뭐 아쉽죠. 더 갈 것 같은데 일단 지수가 협조를 해야 그것도 가능한 거니까 저는 이제 덴티움에 일단 아웃을 했습니다. 상하푸른테크, 그쵸. 이렇게 이런 장에서 양봉은 아닌데 매일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뭐 후반에 기사가 나왔나 봐요라고 했을 것 같고, 요 자리를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요 자리보다 요 정도, 요 구간 말씀드렸을 것 같네요. 영상이랑 또 다시 보는 거랑 다르면 또 할 말이 없네 제가. 그래서 아마 요렇게 매수를 하기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 친구들이 들어왔으면은 지수가 협조하면 양봉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쭉 빠질 텐데, 쭉 빠지면은 그냥 원칙대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삼영 ENC, 얘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뭐 한 10% 올랐던 것 같아요. 쭉 15% 올랐다가 쭉 빠지면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좋은 그림이 아니죠. 어떻게 그림이 흘러갈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구간 딱 뭔가 좀 만들어내고 있네요. 요 정도? 네. 요 사이에서는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해볼 만할 것 같고, 8,500원 깨면 손절하면 될 것 같아요. 수급주가 아니란 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종목을 길게 코멘트할 만한 게 없어요.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은 검색식에서는 한 4-5개가 나왔고 나머지는 제가 수기로 종목 다 찍어보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거 보면서 굉장히 진짜 박살난 종목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우리 상승할 때는 현대, 삼성, 뭐 SK, LG 뭐 이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을 견인을 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자, 까뮤는 한 2번 정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철수 님께서 이제 시장을 나오고 뭐 이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윗꼬리 부분이 단타 하시는 분들께 스트레스를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봉입니다. 근데 요 거래량 터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언제든지 한번 갈 수가 있다. 가장 좋은 거는 19일 날 그대로 갔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계속 기다가
여기 또 돈이 들어오면서 투신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물론 바로 나갈 수 있는 투신이겠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시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은 뭐 한 요거 전 저점 깨면 2,950원 깨면은 손절하면 될 것 같은데, 와 그럼 너무 높잖아요. 2,950원이면 지금 종가가 여기인데 16% 손절은 너무 깊고요. 요거 볼까요? 손절 요 정도 보시죠. 매수를 여기를 봅시다. 3,300원을 매수를 봅시다. 3,300원부터 3,150원 요 구간을 우리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요 구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한 4.5% 정도를 매수를 하시게 될 거고, 중간 값을 가지고 손절선을 잡는다고 치면은 8%. 너무 깊다. 이렇게 보시죠. 예. 매수는 요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3,050원 정도 깨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서. 예. 굳이 정시 테마주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이 더 날뛰는데. 3,300원 이 정도 나오네요. 3,300원 정도까지 일봉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윗골이었는데 윗골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타바이오 요런 오늘 금요일 같은 장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괜찮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전히. 나인테크도 거래량 터트리고 옆으로 쭉 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돈이 들어왔고, 수급이 완전히 빵빵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일단 가져왔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시기에는 리스크가 큰 상황이니까 그거는 조심조심 하시면 되겠어요. 네, 요런 거 이제 지켜보시라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되게 이쁩니다. 우리 코스닥 인버스가 어디까지 갈 것 같냐? 여기까지는 한번 가야겠죠. 자, 이렇게 일단 일봉상 저항으로 맞고 바로 떨어지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은 코스닥이 바로 월요일 날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은 인버스 기준으로 4,900원까지도 쭉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야? 이 비율이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적어도 2.5에서 3%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간다라면은 거기까지 갔다가는 다시 얘가 빠지면서 코스닥이 반등이 오는 게 맞아요. 그 정도는 와줘야 됩니다.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뭔가 충분히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4,900원까지 밀어 올릴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4,700원 늘 넘기지 않고 다시 쭉 빠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 김에 같이 볼까요? 예. 그다음에 우리 뭐죠?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죠. 근데 얘는 조금 마음이 걸리는 게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사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진짜 이번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터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아직 추가적으로 5%를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차트가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추정은 예측은 조금 할 수가 있죠. 예상,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짜는 거고, 여기서 5% 빠지면은 여기네요. 딱 2820. 그래서 여기까지는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매수를 신규로 고민하시거나 물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관망을 하시고, 코스피가 2820 정도 도달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면은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다이렉트로 지금 일이 거의 한 2주 이상을 버틴 자리인데 이거를 한 번에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간다? 그럼 다이렉트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적어도 얘가 상승을 할 거라면은 얘가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쭉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빠지다가 쭉 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수 두 개, 지수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아, 얘는 4,500원 정도, 얘는 2,820선까지 빠지고 오를 여력이 조금 있다라는 거. 여기서 터진 거래량들이 조금 쫄립니다. 저는. 그래서 2,94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죠? 한 1.5%. 그럼 얘가 3% 정도 오르겠네요. 3% 정도. 왜 이래? 3% 정도.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여기 한 3, 4일 정도 겹쳐진 자리인데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2800까지도 얘를 봤을 땐 좀 보여진다라는 거에서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5% 정도. 5% 빠지면은 충분히 여기서 사신 분들한테 겁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봤죠? BJF. BJF는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각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옆으로 좀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지켜보시자. 외국인이 산다. 그런 관점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한번 보시죠. 얘는 기관이 사는 종목.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옆으로 지수가 빠지면은 좀 횡보가 나올 거예요. 지수가 빠지면은 옆으로 좀 횡보를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면서 얘네들이 매도만 안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또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뭐 하는 종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의료정밀 기기라는데 충분히 바닥을 좀 찍었죠. 와,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상한가를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갔네요. 그리고 쭉 빠지고 또 가고 빠지고. 근데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습니다. 이거를 여기 거를 털기 위한 거래량인지는 모르겠는데 털 거였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좀 일봉상 바닥을 같이 찍고 쌍바닥을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기관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점상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애매하네요.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제 이런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다시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적자 발표가 났나요? 적자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이 크다고. 근데 그치만 차트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SK가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양봉 안 나오면은 횡보가 길어지거나 음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담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파마 리서치도 밑으로 쭉 빠지다가 위로 살짝 올라오면서 기관들 외국인 다 같이 들어오고 있죠. 얘도 이통 왠지는 보셔야 됩니다. 왜 오르지? 왜? 이 보시면은 오전에 사다가 방치를 한 것 같아요. 지수 빠지니까. 한번 보시고 넷마블도 몇 번 나왔었죠. 몇 번 나오다가 또 기관이 팔아제껴서 보지 말라고 이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영상에서 남겨드렸던 자리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얘네들 팔면은 같이 팔면 됩니다. 사면 같이 사는 거고요. 바닥은 뭐 굉장히 좀 정해져 있다라는 거. 12만 원 정도 되겠네요.
CIS 얘도 기관이 계속 담고 있어요. 아까 여기도 나왔던 종목 안 나왔구나. CIS 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옆으로 좀 더 기어갈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일 다음 주 후반에서 중반 정도 반응을 주면 좋은데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 가지고 왔고요. 사막 콘덴서는 이제 한번 찌를 자리 다 찌른 것 같아요. 얘를 가지고 온 이유는 1월 8일인가요? 1월 8일부터 1월 7일부터 갈까요? 1월 7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수의 주체는 거의 뭐 금투 투신 연기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중간 값을 봐도 이 정도 될까요? 몇 프로가 오른 거야? 39%가 올랐네. 거의 한 여기까지 하면 40%가 올랐는데 여기까지 빠져도 얘네가 계속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MLCC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삼성전기 수급이 꼬여 있지만 얘도 살아 있거든요. 거래량 터진 자리를 지켜줍니다. 대한유화 얘도 살살 가고 있어요. 거래량 터진 자리를. 거래량 터진 자리를 이렇게 꼬리 밑꼬리지만 비록 이렇게 살살살살 가고 있는데 가려고 시동을 걸지만 지수에 막히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은 가지 않을까. 최근 3일에 수급이 좋아서 하나 둘 3일에 그 전에 수급이 안 좋으니까 지수 이 자리가 애매합니다. 근데 수급이 좋으니까 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켜보시고 오스템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목은 이 정도 나오는데 딱히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나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아직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900 선에서 하락을 마감해 줬으면 좋겠지만 2400선에 2940선에서 2820선까지도 충분히 한번 빼줄 수 있다라는 점 매수나 추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예상한다면은 계획하신다면은 2820까지 당연히 오면 안 되고 안 와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오면은. 근데 그 계획이 있다면은 바닥을 확인하시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2820선에서 추가 1차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2940까지만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빼지 말고. 자, 오늘 뭐 종목은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계좌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거는 뭐 기존에 뭐 많이 오른 것도 없고 바닥을 충분히 다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거고 수급은 별로입니다. 근데 공부해 보시면은 좀 메리트가 있는 섹터입니다. 영풍재지, 삼보판지 수급은 없어요. 근데 지킬 자리 지키고 있고 여기가 한번 팔았어야 되는 자리. 여기도 이제 사모랑 연기금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지수에서도 21선을 깨지 않고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뭐 계속 가고 있죠. 추세가 우상향입니다. 저는 이쪽 섹터에서 바스켓으로 ETF처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네들이 빠지지가 않았기에 뭐 크게 계좌 자체도 빠지진 않았어요.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해 보시면은 얘네들이 진짜 10년 이상 오르지 않는 종목이다 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두 달 넘게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지수가 오를 때도 되게 소외감이 컸지만 지수가 내릴 때도 딱히 빠진 게 없어서 저는 따로 뭐 지수 빠지는 거에 대한 공포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수로 인해서 더 빠진다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들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 게 없는데 뭘 빠지겠어요.
오르는 거를 당분간은 막겠죠. 근데 그게 해소가 되면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지루한 종목입니다. 절대 안 오르는 종목. 예, 진짜 지금 10년 만에 찾아온 상승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월 달, 1월 벌써 2021년 1월도 끝났네요. 2월 달도 잘 하십시오. 예, 그러면은 월요일 저녁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